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정사각형 H4 분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내가 이 분자 오비탈을 만들려고 해. 그때 어떤 오비탈을 쓸 거냐면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여기엔 S 오비탈, 그 다음에 여기엔 S 오비탈, 여기엔 S 오비탈, 여기엔 S 오비탈. 이걸 내가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라고 그러면은 분자 오비탈을 요것들의 선형결합으로 이제 표현해 주겠다는 거지. C1, 파이 1 그래가지고 C4, 파이 4 해가지고서 4개의 어텀 오비탈 가지고서 4개의 M을 만들고 우리 결과는 알죠, 그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얘를 가지고서 뭐 휘켈 방법을 쓴다든지 해가지고서 M을 만들게 되면은 어떤 모양이 나오냐면은 이런 식의 에너지입니다. 이렇게 얘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된다는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뭘 배웠냐면은 이 분자의 대칭성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분자는 정확한 그룹은 뭐냐면은 D4H예요.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정확히 D4H가 어떤 대칭성이 있는지가 프린트블에 나와 있어요. 사실 굉장히 많은 것이죠. 여기에서 칠판을 90으로 돌려줄 수가 있겠죠. 90도를 돌려주고 180도를 돌려주고 270도를 돌려주더라도 분자가 바뀌지 않겠죠. 그래서 C2축 있고 C4축이 있어요. 그 다음에 내가 분자를 이렇게 회전시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시켜 줄 수도 있겠죠. 이거 C2축이야. 그 다음에 내가 분자를 이렇게 회전시켜 줄 수도 있고 이렇게 회전시켜 줄 수도 있어. 이것도 또 다른 C2축이에요. 뿐만 아니라 미러 플레인도 있어요. 그러니까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 그 반사시켜도 분자가 안 바뀌게 되겠죠.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도 분자가 안 바뀌고 이렇게 갖다 대고 이렇게. 그래서 미러 플레인도 상당히 많아. 근데 칠판의 평행한 미러 플레인은 우리가 시그마 H라고 부르는데 얘도 미러 플레인이 있다는 거죠.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이 간단한 분자가 굉장히 많은 대칭 조작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얘는 정확하게는 어떤 대칭 그룹이냐면 D4H예요. 근데 지금 봤지만 이게 대칭 조작이 너무 많기 때문에 수업 시간에는 이게 다 하지 않고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미러 플레인은 싹 없애버리고요. 그냥 그 C2축만 가지고 사는 것으로 주로 얘기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엄밀하게는 D4H인데 수업 시간에는 그냥 D4라고 생각을 하고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D4라고 하게 되면은 얘가 함수 타입이 프린트블에 나와 있듯이 A1 타입, A2 타입, E1 타입, 이제 B2 타입, 이제 그다음에 E 타입 이렇게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모양을 보게 되면은 이 함수들이 여기 어디에 해당하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얘는 A1 타입이고요. 얘는 B1 타입. 얘는 2차원이니까 2차원 하나밖에 없죠. E 타입밖에 없죠. E 타입이다라고 구분을 해줄 수가 있다. 대칭성을 위해서. 자, 그다음에 이제 중요한 게 있어.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이 오비탈은요. 이 오비탈은 디제네트되지가 않은 상태. 하나 상태밖에 없어. 얘도 디제네트되지가 않아. 얘는 디제네트돼 있어. 자, 예를 들어서 요 오비탈 같은 경우 아까 D4 같은 경우에는 뭐 C4도 있네, C2도 있네, 여러 가지 대칭 조작들이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이 오비탈의 특징은 뭐냐면은 이렇게 대칭 변화를 하더라도 분자 오비탈의 모양이 바뀌지가 않아요. 부호는 바뀔 수가 있어요. 부호는 플러스가 곱해지든 마이너스가 곱해지든 부호는 바뀔 수가 있지만 모양 자체는 안 바뀐다는 거예요. 어떠한 대칭 변화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얘는 얘 자신이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어떠한 대칭 변화를 하더라도 얘 자신이 되는 거죠. 얘는 어떻다 그랬죠? 얘는 이렇게 우리가 디제네레트되어 있는 경우에는 오직 두 개의 오비탈만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이 오비탈과 이 오비탈의 선형결합으로 표현된 모든 것들이 다 여기에 속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게 집합이야, 집합. 굉장히 많은 것들이 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있는 함수 하나 가지고서 이런 대칭 변화를 해. 그러면 얘는 이 집합 안에 있는 다른 거가 만들어진다는 거야. 이게 특징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자기 자신이 돼. 얘도 자기 자신이 되고 얘도 사실은 자기 자신이 되는 거야. 얘는 특징이 뭐냐면은 집합이야, 집합. 어느 하나의 오비탈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굉장히 많은 함수들의 집합인데 여기 있는 거 아무거나 잡아가지고서 대칭 변화를 하더라도 이 안에 있는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기 있는 놈을 대칭 변화를 시켜줬더니 이게 되더라.
그런 거 없다라는 거야. 여기 있는 것들은 여기로 가는 거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놈은 대칭 변환했더니 이쪽으로 가더라. 그런 일은 없다라는 거야. 그게 중요하다. 예를 들어서 그래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에너지 준위가 이렇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렇게 됐다고 하는데 얘 오비탈이 예를 들어서 이러다 막 이렇게 됐다라고 하게 되면은 이걸 딱 보는 순간 이건 잘못됐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 왜 잘못됐는지 알 수가 있냐면은 얘가 이 에너지 준위잖아. 이걸 돌려줘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얘가 이 에너지 준위가 예를 들어서 2포였다고 봅시다. 그러면은 얘를 돌려주게 되면은 마이너스가 되겠죠. 얘가 에너지가 2포라고 하면은 얘도 에너지가 2포가 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얘는 대칭 변환이 존재하기 때문에 이거를 돌려준 것도 얘가 에너지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얘하고 얘는 에너지 같은 오비탈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거는. 이 오비탈의 특징은 뭐냐면은 어떤 대칭 변환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나와야 돼. 근데 얘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얘는 돌려주게 되면 다른 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계산해보나 마나 이건 잘못된 오비탈이라는 걸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이 오비탈은 대칭 변환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 얘도 자기 자신, 얘네들도 자기 안에 들어있는 어떤 함수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거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이거를 그림으로 표현하자면 이런 거라는 거죠. 이거 내가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 풋사이 4라고 그러면은 여기가 풋사이 1이에요. 풋사이 1, 풋사이 4. 여기는 풋사이 2와 풋사이 3로 이루어진 집합이야. 얘를 대칭 변환을 해. 여기서 풋사이온을 돌려줘. 그럼 뭐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선이 자기 자신이 나온다. 풋사이온은 대칭변을 하더라도 언제나 자기 자신이 나와. 물론 여기다가 곱하기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도 있지만 모양 자체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얘도 풋사이 4가 돼. 얘도 마찬가지로 요 집합 안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풋사이 2와 풋사이 3 이런 집합 안에 있는 어떤 원소를 대칭 이동시키게 되면 얘가 된다는 거예요. 여기 있던 놈이 이게 되거나 이게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가가지고서 D4 같은 경우에는 방금 얘기한 2가 있고 C4가 있고 C2가 있고 이렇게 대칭 변환이 여러 개가 존재하는데 이집트할지는 뭐냐면은 내가 요것들을 요 대칭 변환들을 뭐로 바꾸려고 하냐면은 행렬로 표현해 주려고 해요. 행렬로. (90도) 돌려주는 거, 180도 돌려주는 것들을 행렬로 표현해 주려고 하거든요. 그때 뭐가 필요하냐면은 함수의 집합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함수의 집합. 이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풋사이 1, 풋사이 2, 풋사이 3, 풋사이 4라는 요 함수들을 이용을 해서 요런 대칭 변환들 있잖아. 요런 대칭 변환들을 행렬로 표현하고자 했다는 거야. 행렬로. 그런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얘는 특징이 뭐라고요? 특징. 결론부터 행렬로 표현해주게 되면은 요게 함수가 4개이기 때문에 4x4 매트릭스가 나올 거거든요. 특징이 뭐냐면은 여기 프린트물로 나와 있지만 얘가 이렇게 블록형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만 영한의 숫자들이 있고요. 여기에는 무조건 0이 된다는 거예요. 요 4개 함수를 이용을 해가지고서 요런 대칭 변환들을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은 이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죠. 여기 4개 함수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요 대칭 변환들은 4x4 매트릭스로 될 텐데 결론은 뭐냐면은 이 행렬의 형태가 블록 형태가 된다는 거예요. 요거 빗금친 부분만 영한인 값을 갖고 나머지들은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느냐? 이게 그 다음 페이지에도 나와 있지만 예를 들어서 풋사이 1을 대칭 변환을 해줘요. 근데 프린터물에는 이거 대칭 변환을 이제 R로 표현했거든. R은 뭐냐면은 뭐 90도 돌려준다든지 180도 돌려주는 그런 대칭 변환들이라고 했을 때 얘를 돌려주게 되면 아까 뭐라고 그랬죠? 풋사이 1은 자기 자신이 나오라고 그랬죠. 이게 풋사이 1.
플러스가 될 수가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가 있어요. 네 번째 함수도 마찬가지죠. 네 번째 함수도 대칭 변환하게 되면은 자기 자신이 나와요. 앞에 플러스가 나올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함수는 어떻게 될까? 두 번째 함수나 세 번째 함수는 얘는 대칭 변환 시켜주게 되면 뭐라고 그러지 아까? 풋사이2와 풋사이3로 이루어진 집합에 있는 놈들을 대칭 변환시켜주면 또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풋사이2와 풋사이3로 이루어진 집합 안으로 들어간다고 그랬잖아요. 그 말을 말로 식으로 표현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얘는 어떻게 된다는 거죠? A 풋사이2, B 풋사이3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죠. 여기에 있는 놈을 어떤 대칭 변환을 해주게 되면 이 놈은 다시 풋사이2와 풋사이3의 선형 결합으로 표현된다는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세 번째 함수도 선형 변환을 해주게 되면은 뭐 이런 식의 형태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근데 1번, 4번도 풀마 말고 앞에 상수가 붙는 변환. 상수는 왜 안 되냐면 이거 제곱해주면 1이 나와야 되거든. 제곱해서 적분해주면 1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이게 클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는 이렇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풋사이2를 선형 변환해줬더니 뭐하고 뭐만 나오죠 여기? 풋사이2하고 풋사이3만 나오지 풋사이1하고 풋사이4는 여기 안 나오는 거예요 여기.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맞아요. 풋사이1을 선형 변환하게 되면 풋사이1만 나오지 풋사이2나 풋사이3나 풋사이4는 나타나지가 않아. 그게 핵심이야 그게. 자 그럼 지금 내가 요 수식으로 쓴 것을 행렬로 한번 표현해 보도록 할게. 여기가 풋사이1, 풋사이2, 풋사이3, 풋사이4야. 근데 변환을 시켰어. 그래서 여기가 이제 풋사이1 프라임부터 풋사이4 프라임 이렇게 되겠죠. 그 여기에 행렬이 이렇게 나올 거라는 거죠. 근데 풋사이1은 변환시키게 되면 뭐만 나와요? 풋사이1만 나오는 거야. 그 말은 무슨 얘기죠? 요놈이 안 나온다는 얘기니까 여기에만 무슨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오고 여기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0이 나와야 한다는 얘기죠. 자, 네 번째 함수도 마찬가지. 네 번째 함수를 변환시켜주게 되면 네 번째 함수만 나와요. 여기에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함수는 나타나지가 않아. 그 말은 여기가 어떻게 되느냐? 0, 0, 0. 여기는 뭐 플러스 마이너스 값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가운데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가운데 부분? 두 번째나 세 번째를 변환시켜주게 되면 두 번째 함수하고 세 번째 함수만 무슨 값이 나오고 첫 번째 함수의 개수 0이에요. 네 번째 함수의 개수도 0이야. 첫 번째와 네 번째 함수 앞에 개수는 0이라는 얘기는 뭐가 된다는 거지? 여기만 값이 나오고 나머지 것들은 0이 나와야 한다는 거지. 여기도 0 나와. 첫 번째 개수도 0, 네 번째 개수도 0. 첫 번째 개수도 0, 두 번째하고 세 번째만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요것에 의해서.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대칭 변환 행렬이 어떻게 나올 거냐면 4x4가 나오는 게 블록 형태로 나오게 된다. 블록 형태로. 그래서 그게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프린트물을 보면은 자, 요게 이제 그런 식으로 지금 나왔듯이 모든 대칭 변환들을 행렬로 표현해주게 되면 블록 형태가 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 근데 우리가 타입을 알아. 얘는 무슨 타입으로 알고 있냐면은 이게 A1 타입이라는 거 알고 있죠. 그다음에 요거는 어떤 타입이냐면은 B1 타입이라는 거 알고 있고 요거 둘은 어떤 타입이라는 걸 알고 있냐면 E 타입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나와 있잖아요. 캐릭터 테이블에 요 값하고 요 값이 얼마가 나오는지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그때 저기 썼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C4였다 라고 하게 되면 여기가 얼마가 되는 거죠? C4였다 그러면 여기가 1이 나와요. 왜냐면 A1이 1이니까. 여기는 얼마가 나오냐면은 마이너스 1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이 캐릭터 테이블에 이 값이 나와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는 뭐가 될까요?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되면 E 타입이 나와야 돼. E 타입. 근데 E 타입에서는 이 캐릭터 값이 나타내는 바가 뭐냐면은 이 대각선 값이 얼마인지가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이 대각선 값이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E 타입 같은 경우에는 0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놈 다 더해주게 되면은 C2는 0 이렇게 나오게 된다. 저 이거 이해 가시겠어요? C4라는 대칭 변환을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은 4x4가 나오면서
블록 형태가 나와. 블록 형태가. 근데 얘는 A1 타입이라는 거 알고 있고 얘가 B1 타입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E 타입이라는 거 알고 있어. 근데 A1 타입의 C4의 캐릭터가 얼마냐면 1이야. 1. 여기가 캐릭터 테이블을 보면은요. 여기가 E, C4, C2, C2 프라임 이렇게 있죠. A1, A2, B1, B2, E. 지금 내가 요 C4만 보더라고요. C4가 여기가 1이에요. 그 다음에 B1은 여기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이고 1은 0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C4라는 행렬을 대칭 변화를 행렬로 표현하게 되면 4x4가 나오고 블록 형태가 나오고요. 여기가 얼마일 거냐면 이걸 거예요. 이거.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여기는 이거 네 번째 함수는 어떤 타입이냐면 B1이야. 그게 얼마로 나왔죠? B1이 마이너스 1로 나왔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1 써준 거야. 자, 근데 요 놈은 요 각각의 원소가 얼마인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 아니고 캐릭터 테이블은 뭐를 나타내 준다 그러냐면 요 값하고 요 값의 합이 얼마인지만 나타내 주겠다 했잖아. 그 값이 얼마냐면 0이라는 거야. 여기가 구체적인 값이 얼마인지는 몰라. 요 네 개의 원소의 구체적인 값이 얼마인지는 모르지만 요 행렬의 요 대각선 값의 합이 얼마라는 것은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 0이라는 거 알 수가 있다는 거야. 요거 0이라는 거죠. 0. 따라서 요 행렬의 대각선 값은 어떻게 되죠? 1, 0, 마이너스 그래서 0 값이 나온다. 만약에 C4가 아니고 예를 들어서 한번 연상을 해볼게요. C2 더블 프라임이었다라고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행렬이 이렇게 블록 형태가 났으네. C2 더블 프라임은 여기 보면은 C2 더블 프라임이 얘는 1이고요. B1은 얼마냐면은 마이너스 1이고 2도 0이네. 똑같은 값이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얘기죠? 여기가 1이고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요가 더하면 얼마가 된다냐면은 0이 된다라는 얘기. 그것을 나타내 주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요 캐릭터 값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캐릭터 값을 구해 보면은 우리 네 개 함수가 뭐라고 했었죠? 하나는 A1 타입, 다른 하나는 B1 타입, 다른 거는 E 타입이거든요. 그래서 요 값은 그냥 1-0 대표주기 되고 0 이렇게 나온다. 그래서 1-0 해주면 이렇게 0 나온다. 그래서 결론이 이게 해보면은 4, 0, 0, 2, 0 뭐 이런 식의 캐릭터 값을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자, 근데 여기서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걸 어떻게 구했지, 그래? 이걸 어떻게 구했냐면은 내가 휴대된 거 방정식을 풀었더니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 알고 있지? 이렇게 나오더라는 거야. 이렇게 나오고 얘가 A1 타입이고 얘가 B1 타입이고 얘가 E 타입이더라. 따라서 내가 요 각각의 변환들을 행렬로 표현해 주게 되면은 4x4가 나올 텐데 얘는 이렇게 블록 형태가 나올 거다라는 거 알고 있다. 그 블록 형태의 대각선 값이 얼마인지가 여기 나와 있다라는 거죠. 이거 더해버리면 이게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은 어떤 거냐면은 슈레딩거 방정식을 풀어서 요놈이 있다라는 것을 알아. 그거로부터 얘를 유도했다라는 거야. 근데 실제 우리가 필요한 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야. 실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은 요걸 알았을 때 얘를 구하는 것이 알고 싶은 게 아니고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거꾸로예요. 얘를 알았을 때 이건 딴 건 몰라. 얘만 알았을 때 얘로부터 얘 안에는 요게 있구나를 거꾸로 알고 싶은 거예요. 거꾸로. 그때 무슨 방법을 쓰냐면은 요 캐릭터 테이블의 독특한 성질을 이용한다고 그랬어요. 캐릭터 테이블에 요놈들을 하나의 거대한 벡터로 표현하게 되면은 요것들끼리 다른 것끼리 내재시켜 주게 되면 0이 되고 자기들끼리 내재시켜 주게 되면은 그룹 오다가 나온다는 그런 룰이 있잖아요. 그걸 이용하게 되면은 이게 나왔을 때 거꾸로 이 안에는 요거 하나 들어갔고 요거 하나 들어갔고 요거 하나 들어갔다는 거꾸로 유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방금 얘기했던 거 있잖아요. 요것들이 서로 다른 것끼리 내재시켜 주게 되면 0이 되고 자기들끼리 내재시켜 주게 되면 그룹 오더가 나온다는 것을 분론에서 뭐라고 부르냐면은 그레이트 오토고널티 테오렘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혹시 대학 가면은 요 얘기를 많이 듣게 돼요.
이게 뭐냐면은 캐릭터 테이블은 특별한 규칙이 있다. 다른 것끼리 내재시켜주게 되면 0이 되고 자기끼리 내재시켜주게 되면은 그룹 오더가 나온다는 때문에 어디서부터 유도가 되냐면 이제 여서부터 유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거는 수학적으로 증명이 됐기 때문에 우리는 이게 왜 그렇게 되느냐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사용하기만 할 거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은 지금은 요걸 안다고 했을 때 얘를 구했는데 우리 거꾸로 이제는 반대로 얘를 알게 되면은 얘로부터 아 이 안에는 요 타입이 하나 들어있고 여기 하나 있고 여기 하나 있고를 거꾸로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뭐로 바뀌냐면 이제 얘를 어떻게 쉽게 구할 수 있느냐가 문제라는 거죠. 얘를 어떻게 쉽게 구할 거냐. 근데 앞에 방법은 쉬운 방법이 아니라는 거예요. 앞에 방법은 뭐죠? 얘를 풀어야 돼. 슈레딩거 방정식을 직접 구해가지고서요. 얘를 풀어야 돼.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얘가 뭐고 알아야 되는데 그렇게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처음에 시작이 뭐였죠? 자, 정사각형 모양을 하는 H4 분자가 있다. 가 했었죠. 그래서 요 놈의 분자 오비탈을 구성하기 위해서 4개 오비탈을 사용했잖아요. 요 오비탈, 요 오비탈, 요 오비탈, 그 다음에 요 오비탈, 요 파이 1부터 파이 4 4개의 어토믹 오비탈을 가지고서 얘 분자 오비탈을 구성한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얘 가지고서 구했더니 뭐가 나왔죠? 4개가 나왔잖아. 4개가 푸사이 1, 푸사이 2, 푸사이 3, 푸사이 4죠. 예를 들면 요 오비탈은 이게 전부 뿔뿔뿔뿔짜리. 그 다음에 여기는 뿔마. 여기 2개 또 뭐가 있죠, 그죠? 그래서 지금까지 한 것은 뭐냐면은 얘 가지고서 이런 대칭 변환들을 행렬을 표현한 거예요. 지금까지 한 것은 다시 시작은 요거예요, 시작은. 그래서 얘의 어토믹 오비탈을 분자 오비탈을 구하기 위해서 얘는 요놈의 선형결합으로 분자 오비탈을 만들겠다. 그래서 구했어. 푸사이 1부터 푸사이 3를 구한 다음에 얘로부터 얘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요놈들을 행렬로 표현을 했어. 지금까지 했던 일이 그거라는 거야. 근데 지금 가만히 보니까 내가 알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구체적인 행렬이 값이 뭔지가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 대각선 값이 뭔지만 알면 좋겠다라는 거야. 대각선 값이. 그때는 굳이 이 대각선 값을 구하기 위해서 얘를 구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얘 가지고서 요 행렬들의 대각선 값을 구하는 것이 아니고 원래 요 함수들 있잖아. 요 함수들 가지고서 요 행렬을 똑같이 구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부터 할 일은 뭐냐면은 얘 가지고서 요 대칭 변환을 행렬로 표현하는 일을 하는 게 아니고 풀기 전에 얘 가지고서 요놈 가지고서 대칭 변환을 행렬로 표현하자는 거야. 이걸 굳이 표현하자면 이렇게 되는 거야.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를 갖다가 뭐가 되겠죠? 이게 대칭 변환을 시키게 되는 거야. 변환시키면 얘도 마찬가지로 4x4 매트릭스가 나올 거라는 거야. 근데 아까 파이 1, 파이 2, 파이 3, 파이 4라고 했던 그래서 차이점은 뭐냐면은 이때는 어떻게 됐었죠? 이게 4x4 행렬이 블록형이 된다는 거예요. 블록형. 이렇게 된다고 했어요. 요 같은 경우는 왜냐면 푸사이어는 대칭 변환을 하더라도 자기 자신이 돼. 그래서 여기가 1x1이야. 얘도 자기 자신이 나와. 그래서 블록형이 나와. 요 2개는 자기들끼리 하기 때문에 2x2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얘 가지고 하게 되면은 그런 일이 안 돼. 예전에 이제 4개가 전부 0원인 값을 갖는다는 거죠. 그래서 프린트문에 그게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로 대칭 변환 행렬을 표현해 주거나 얘로 하거나 4x4는 나와요. 똑같이 나와. 근데 차이점은 뭐냐면은 프린트문에 나왔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이게 블록 형태로 나. 블록 형태로. 얘는 블록 형태가 되지가 않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내가 여기 있는 오비탈을 90도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다른 게 나온다는 거야. 다른 게. 얘를 돌려주게 되면 다른 게 나와. 아까는 어떻게 썼죠? 푸사이온이나 푸사이온 자기 자신이 나왔었거든. 그래서 이 부분들이 전부 0이 돼서 블록형이 나왔지만 지금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지. 지금은 요거 돌려주게 되면은 다른 놈이 나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4x4가 다 다른 값이 나와. 그래서 얘하고 얘는 다른 값이 나와.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만 알면 되는 거지? 대각선 값만 알면 된다는 거야.
우리가 이거 다 할 필요 없이 요것만 알면 된다라는. 근데 다행스럽게 아니라 수학적으로도 요 값하고 요 값은 같다라는 거 해보면. 왜 그러냐면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거나 이렇게 표현하거나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똑같은 함수를 푸사이 1부터 푸사이 4로 표현한 거나 파이 1부터 파이 4로 표현한 거나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형태는 다르지만 대각선의 합은 같다라는 것을 수학적으로 증명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관심 있는 것은 뭐냐면은 요것만 알고 싶다는 거예요. 요것만. 근데 요거 가지고서 구하는 것보다는 얘를 가지고 구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요 캐릭터 값을 구할 때 굳이 수되는거 방정식을 풀어서 푸는 게 아니고 그냥 원래 가지고 있던 그 함수 값으로 구하게 되면은 문제를 쉽게 구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가장 중요한 탑픽이에요, 사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제 뭐를 했냐면은 진동 모드 계산하는 방법을 봤다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포르말데하이드에 진동 모드를 계산하는 얘기입니다. 포르말데하이드는 이런 모양이에요. 그래서 얘가 어떤 진동 모드를 갖고 있느냐를 하기 위해서는 각각의 원자의 X축, Y축, G축을 설정해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요 산소 원자에 이걸 갖다가 Y축, 이걸 갖다가 G축, 그 다음에 튀어나온 축을 내가 X축 뭐 이렇게 해주게 될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거를 X1, Y1, G1 뭐 이렇게 해주면 돼요. 여기 탄소에도 마찬가지로 1축, Y2축, G2축, X축 이렇게 각각의 원자에 대해서 이렇게 축을 이제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을 하죠? 그 다음에 이걸 하기 전에 일단 이 분자는 몇 개 진동 모드가 있을까요? 3n-6이잖아요. n은 몇이 되냐면은 4가 되기 때문에 토탈이 몇 개의 진동 모드를 갖고 있냐면은 6개의 진동 모드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에는 지난 시간에도 했지만 각각의 원자들이 각각의 진동 모드에서 각각의 원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내가 화살표로 다 그려놨어요. 이 화살표를 그려놓으면은 각각의 진동 모드가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는지 내가 테이블로 다 정리를 해놨죠. 보면 어떻게 되죠? A1 타입이 몇 개가 있냐면은 3개가 있어. 그래서 표현을 어떻게 하냐면은 A1 타입이 3개가 있다. 그 다음에 B1 타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B2 타입이 2개 있다. 그래서 토탈이 6개의 진동 모드가 있다라고 이제 표현을 하게 됩니다. 근데 내가 하고 싶은 것은 이거라는 거지. 이 방법은 가우시안 같은 걸 계산을 해서 화살표를 그려야 돼. 화살표를 그려야만 이게 나온다라는 거야. 근데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화살표를 그리지 않고 그냥 얘를 유도할 수가 있대요. 그냥. 그게 이제 분론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자, 이 분자는 어떤 대칭성을 갖고 있는 분자냐면요. C2V를 갖고 있는 분자거든요. 그래서 팩터 테이블을 보면은 얘가 V가 있고 C2가 있고 시그마 V가 있고 시그마 V 프라임이 있어요. 그래서 뭐만 계산해 주면 되냐면은 이제 캐릭터만 계산해 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먼저 C2를 봅시다. C2를 행렬로 표현해 주려고요. 행렬로 표현해 주기 위해서는 무슨 집합이 있어야 돼요. 집합이 뭐냐면 바로 요 각각의 원자에서 설정된 좌표 축이에요. X1, Y1, G1 축, X2, Y2, G2. 여기도 3개의 좌표 축, 여기에 3개 좌표. 그러니까 토탈이 몇 개의 좌표 축이 있냐면은 3, 40, 12개의 좌표 축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가 뭐냐면은 X1, Y1, G1. 그래서 추측 가서 이게 어떻게 될까요? X4, Y4, G4까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12개의 좌표축이 있어. 얘를 대칭 변환을 해. 그러면 어떤 행렬이 나올 거냐면은 12 행렬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뭐만 알고 싶은 거죠? 대각선 값이 얼마인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다른 건 몰라도 돼. 대각선의 합만 알고 싶은 거예요. 그럼 먼저 C2가 있을 때 대각선 값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고요. 그럼 C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요 축에 대해서 돌려주는 거거든요. 요 축에 대해서 돌려주게 되면은 이게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나? 여기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 요 축은 이렇게 되나? 이렇게? 먼저 G1 축은 어떻게 되나? 안 변하죠. 그대로 돼. 그 다음에 Y1 축은 어쩌로 가냐면 이쪽으로 가게 되겠죠. 그 다음에 삐져나온 축은 어떻게 될까요? 안으로 들어가게 될 거라는 거죠. 그죠? 그렇다면은 G1은 어떻게 되죠? G1은 그냥 G1이 되죠. G1.
y1은 어떻게 되나요? y1은 이렇게 됐던 놈이 돌아가게 되면 마이너스 y1이 되죠.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 x축이 되네. 근데 x축은 이렇게 나와있던 놈이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갚아지잖아. 180도 돌려주게 되면 마이너스 x1이 되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곱해주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일까? 탄소. 두 번째도 여기 있는 거는 탄소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여기 있는 놈이나 여기 있는 놈이랑 똑같은 놈이 될 거예요. 그래서 여기도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뭐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축은 어디로 가네? 여기 있는 축은 여기 있는 놈은 원자가 바뀌어서 이쪽으로 가버려. 이쪽으로. 여기 있는 놈은 이쪽으로 가버려. 여기 있는 좌표들은 다른 원자에 있는 좌표축으로 바뀌게 돼. 그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 있는 것들이 전부 000, 000 이렇게 될 거랍니다. 다른 쪽으로 가버리니까. 따라서 캐릭터는 얼마가 나올까요? 얘는 마이너스 2가 나올 거예요. 이거 더해줍니다. 그래서 얘가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이게 마이너스 2 이렇게 나올 거예요. 자, 그다음 시그마 V 보도록 해봅시다. 시그마 V. 시그마 V는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여기 있는 G1축하고 X1축은 안 바뀌죠.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X1하고 G1은 안 바뀌어. 그러니까 이 말은 무엇입니까? X1도 1, G1도 1이야. 자, Y1은 어떻게 되나? 이렇게 됐던 놈을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니까 이렇게 됐던 놈이 반대로 가게 되겠죠. 마이너스 Y1이 돼버리죠. 그러니까 여기 마이너스 1 이렇게 놔야 되겠네. 여기도 마찬가지일까요? 여기 있는 놈도 여기는 카본에 있는 좌표축도 똑같은 방법이 되겠죠. 그래서 1,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예요. 반면에 여기 있는 놈이나 여기 있는 놈은 어떻게 될까요? 위치가 바뀌어 버리지. 위치가 바뀌어 버리기 때문에 여기는 전부 000 이렇게 될 거예요. 캐릭터를 구하게 되면 얘는 얼마가 될까요? 2가 나와야 될 거예요. 프린트물에 여기가 2가 될 거예요. 마지막으로 시그마 V 프라임 봅시다. 시그마 V 프라임은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갖다 대기 때문에 G1하고 Y1은 어떨까요? 안 변해. G2, Y2 안 변해.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 G축하고 Y축 안 변해. 여기 G축하고 Y축은 안 변해. 그러니까 플러스 몇이 될까요? 8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러나 X축은 어떻게 되죠? 여기 X1에 있던 놈이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게 되면 반대로 가니까 마이너스 1이 되죠. 그죠? 여기 X축은 전부 마이너스로 돼버리기 때문에 마이너스 4 해가지고서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은 이제 4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캐릭터를 다 구하게 되면은 결론은 뭐냐면은 얘가 A1, B1, B2. 지금 구한 캐릭터가 얼마냐면은 빼기 2, 4 이렇게 2는 얼마가 될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거니까 그냥 12 이렇게 나와야 되겠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 벡터가 12개인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니까 그냥 12개가 나올 거예요. 저 요거 가지고서 요 안에 A1, A2, B1, B2가 몇 개 들어있는지 이제 카운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무슨 방법을 쓰냐면은 내적을 사용한다. 그래서 A1이 얼마나 들어있느냐. 그럴 때는 얘하고 얘를 내적시킨다고 그랬죠. 그래서 얘하고 얘를 내적시켜 주게 되면은 12 마이너스 2 플러스 2 플러스 4를 뭐로 나눠주냐면은 9를 5도로 나누죠. 그래서 4를 나눠줘. 그러면 얘가 얼마가 되냐면은 이거 없어지면 16과 4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A2는 어떻게 될까요? A2는 1, 1, 마이너스 1은 역시 마찬가지로 내적시켜줘요. 얘하고 얘를 내적시켜주게 되면은 1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러니까 어떻게 되나요? 1 이렇게 나와요. 그 다음에 B1은 어떻게 될까요? B1은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그럼 12 여기다 곱해주게 되면은 플러스 2 얘는 2가 되고 마이너스가 되니까 3 이렇게 되겠죠. B2도 마찬가지로 한번 해보면 얼마가 나오냐면은 얘가 이제 4가 나오는 걸 알게 돼요.
지금까지 결론은 뭐냐면은 얘를 분해해 보니까 A1 타입이 몇 개가 있냐면 4개가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A2 타입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B1 타입이 3개가 있고, 그 다음에 B2 타입이 4개가 있더라. 야, 근데 이거 뭘 해봐야 세봤을 때 몇 개가 나냐? 12개가 나냐? 이거 다 더하게 되면은 12개가 나오는지 체크를 해봐야 돼. 해보면 아마 12개가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요 안에는 뭐가 있냐면은 병진 운동 모드가 있고, 회전 모드가 있고, 진동 모드가 들어있다.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얘를 알고 싶은 거예요. 진동 모드. 그러니까 뭘 빼줘야 되는 거죠? 병진 운동 모드하고 로테이션al 모드를 빼줘야 돼. 그걸 어떻게 할 수가 있냐? 그룹 테이블에 보면은요. 여기 인덱스란에 그게 다 저기 났습니다. 얘가 G라고 되어 있고, RG라고 되어 있고, X, RY, R이 이렇게 나왔잖아요. 요것들이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지축 방향의 병진 운동 모드는 A1 타입이다라는 의미가 돼. 요것에 의미하는 거는 뭐냐면 지축 방향의 회전 모드는 A2 타입이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따라서 얘네들을 빼줘야 돼요. 그래서 먼저 A1이 4개 있다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뭘까요? 4개 중에 하나는 뭐가 들어가냐면 병진 운동 모드가 들어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동 모드는 A1 이렇게 될까요? 자, 그 다음에 A2 타입은 하나가 있거든요. 근데 그 하나가 뭘까요? A2 타입은 그 하나가 바로 지축 방향의 회전이라는 거지. 그래서 걔는 제외시켜줘야 돼요. 그러니까 얘는 제외. 근데 B1 타입은 3개가 있거든요. 3개가 있는데 B1 타입이 하나는 병진 운동이고 하나는 회전 운동이거든요. 그러니까 2개를 빼줘야 돼. 그러면 뭐가 남냐면은 하나만 남게 되겠지. B1 타입. 근데 B2 타입은 4개가 있거든요. 그 4개 중에 하나는 Y축 방향의 병진 운동, 또 다른 하나는 X축 방향의 병진 운동이니까 2개를 빼줘야 돼. 그러면은 몇 개가 남냐면은 2개가 남는다. 그래서 이것이 결론이다. 이것이. 포름알데하이드는 6개의 진동 모드가 있는데 그 중에 3개는 A1 타입, 하나는 B1 타입, 2개는 B2 타입이라는 걸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발짝 더 나갈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요 A1 타입은 IR에서 보일까, 라만에서 보일까까지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 가지고 알 수가 있냐면은 여기 보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요거 볼 수가 있어요. 자, A1 타입에 G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그 G가 의미하는 바가 굉장히 많은데 첫 번째는 앞서도 얘기했지만 지축 방향의 병진 운동이 A1 타입이라는 의미가 될 수가 있고, 또 다른 의미는 뭐냐면은 A1 시메트리를 갖는 진동 모드는 G축 방향의 다이포브트를 갖는다라는 의미가 돼. 따라서 A1 타입은 IR에서 보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는 또 뭐가 있냐면은 여기에 G의 제곱, X의 제곱, Y제곱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이것을 의미하는 바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뭐냐면 G 제곱이라는 함수가 A1 타입이라는 의미가 될 수도 있고, 또 다른 의미는 폴라리저빌리티 G축이구나. GG 성분이 변한다는 의미가 돼서, 그러니까 이거 제곱항이 들어가 있으면 걔는 라만에서 보인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A1 타입 진동 모드는 IR도 보이고 라만도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 아래쪽도 마찬가지죠. 이게 X, Y, XG, YG가 있다는 얘기는 결과적으로 뭐예요? 이 창이 여기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C2V인 경우에는 모든 진동 모드가 다 라만에서 보인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걸 이용을 해서 뭐까지 얘기해 줄 수가 있냐면은 6개 진동 모드가 어떤 게 IR에서 보이느냐, 그다음에 어떤 게 라만에서 보이느냐를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페이지는 뭐냐면은 우리가 하이드로전 페록사이드가 어떻게 생겼느냐 이런 거.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이런 모양을 할 수도 있고 그 다음 페이지에는 이런 모양을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그때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하고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일단 진동 모드 개수는 몇 개가 될까요? 3n-6이잖아요. n이 몇이죠? 여기서? 4개의 원자잖아요. 그러니까 6개의 진동 모드를 갖고 있어요. 그죠? 6개의 진동, 그래서 프린트문에 다 그려놨죠. 6개의 진동 모드를 다 그려놨. 이 앞 페이지하고 뒷 페이지에 문자가 요 모양을 했을 때 6개 진동 모드, 요 모양을 했을 때 6개 진동 모드를 다 그려놨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분론을 이용하면 돼요. 일단 얘는 어떤 그룹이냐면은 얘는 C2V 그룹이야. 이게 요 축으로 회전시킬 수도 있고 미러 이렇게 갖다 댈 수도 있고 미러 평행 갖다 댈 수가 있고 그런 그룹을 우리가 C2V 그룹이라고 부르고요. 얘는 어떤 그룹이냐면은 C2H 그룹이라고 불러. 얘는 칠판의 수직인 방향의 대칭축이 있어. 그 C2가라고 부르죠. 그 다음에 미러가 이렇게 평행에 갖다 댈 수가 있어.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은 시그마 H라고 불러. 그 다음에 C2 시그마 H.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나?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죠? 중요한 인버전 센터 있죠, 그죠? 여기 원점이 하나요? 대칭인 것이 있다. 이런 대칭 조작으로 구성된 것을 우리가 C2H라고 부른다. 그래서 내가 프린트물에는 요 각각의 진동 모드를 가우시안이라고 하는 양자역학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동 모드를 계산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놓은 거 보면 프린트물의 왼쪽에 보면은 얘는 AG 타입이 3개가 있고 AU 타입이 1개가 있고 뭐 BU 타입이 2개 있다. 뭐 그런 식으로 어사인할 수가 있다는 거야. 근데 우리가 굳이 이런 것들을 가우시안 같은 걸 계산해서 분자가 어떻게 진동 운동을 하느냐 알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 이렇게 큼지막한 그림이 있죠. 분자가 예를 들어서 이런 모양을 하고 있을 때, 얘는 몇 개의 진동 모드가 어떤 타입일 것이냐를 금방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뭐만 알면 될까요? 캐릭터만 알면 된다는 거예요. 뭐만 알면 되냐면은 캐릭터만 계산해 주면 돼요. 그래서 프린트물에 나와 있듯이 좌표축을 12개를 잡아요, 여기도. 그래서 프린트문에 나와 있듯이 여기 XY 평면이고 Y1축, X1축, 그 다음에 칠판의 수직으로 G1축에서 각각의 원자에 대해서 축을 3개씩 해서 12개를 잡았다는 거죠. 그래서 뭐만 계산해 주면 되네. 요 각각의 대칭 면한들이 행렬로 표현했을 때 캐릭터가 얼마가 되는지만 알면 되는데 매우 쉽죠, 그죠? C2는 어떻게 되나요? 각각의 원자의 축이 다 설정이 되어 있거든요. C2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여기서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돌려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 각각에 있는 원자의 축들이 전부 다른 원자로 가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캐릭터가 얼마가 될까요? 얘는 0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얘는 0이에요. 인버전 센터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던 놈을 인버전 시키게 되면은 각각의 원자에 있던 축들이 다 전부 딴 데로 가버려요. 딴 데로. 해보나 마나 여긴 0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시그마 H는 좀 다르죠. 시그마 H는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거든요. 따라서 요 평면에 있는 요 축하고 요 축은 플러스 1이 될 거예요. 반면에 칠판에서 튀어나오는 G축은 어떻게 될까요?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댔으니까 반대로 가게 될 거예요. 마이너스 1 되기 때문에 원자 하나당 캐릭터가 얼마가 나올 거냐면 1이 나올 거야. 근데 원자가 몇 개가 있죠?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얘가 4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리고 2는 아무것도 안 하는 항등 변환이니까 그냥 벡터의 개수인 12개가 그대로 나오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이용하게 되면은 아까 그레 오토고널티 테오렘을 이용을 해서 이게 AG가 몇 개가 있냐, BG가 몇 개가 있냐, AU가 몇 개가 있냐, BU가 몇 개가 있느냐를 분해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 페이지에는 요 분자. 요 분자 있을 때 요 캐릭터가 어떻게 되느냐를 또 카운트하는 거예요. 자, 얘는 어떤 그룹이냐면 C2V 그룹이에요. 그래서 C2V는 이런 대칭 조작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얘도 마찬가지로 얘를 한번 그려요. C2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돌려주는 거거든요. 이렇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쪽에 있던 원자의 좌표축이 다른 원자로 넘어가 버리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얼마가 될 거냐면은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캐릭터가. 자, 시그마 V는 어떻게 될까요? 시그마 V는
이렇게 미러를 갖다 대는 것이기 때문에 얘도 마찬가지죠. 여기 있던 축이 다른 원자로 넘어가 버려. 원자가 바뀌어 버려. 그래서 얘도 0이 될 수밖에 없어요. 시그마 V 프라임은 미러를 이렇게 갖다 대는 거거든요. 이렇게 갖다 대는 것이기 때문에 요 좌표축하고 요 좌표축은 그대로 플러스 1이 카운트 되지만 7, 8로 삐져나오는 축은 반대로 가서 마이너스 1이 될 거예요. 그래서 원자 하나당 캐릭터가 1씩 카운트가 돼서 하나, 둘, 셋, 넷 그래서 4 이렇게 될 거예요. 2는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니까 12 이렇게 가지고서 분해해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한번 분해를 한번 해보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 페이지. 그 다음 페이지 우리가 계속 해왔던 H3. 얘는 몇 개 진영 모드가 갖고 있냐면은 3n-2개에서 n이 몇이냐면은 3 그래서 3개의 진영 모드를 갖고 있을 거야. 3개의 진영 모드를. 그것을 내가 프린트문에 그려놨어. 이것도 내가 가우시안을 이용을 해가지고서 양자역학 프로그램을 돌리게 되면 화살표가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면은 첫 번째 진동 모드는 A1 타입의 진동 모드고 오른쪽에 있는 두 개의 진동 모드는 에너지가 똑같은 E 타입이야. 이렇게 해서 세 개의 진동 모드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거 갖다가 이렇게 화살표가 없이 그냥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뭐만 알면 되냐면 그 다음 페이지에 나와 있듯이 캐릭터만 구하면은 이게 A1 타입이 있고 E 타입이 있다는 것을 금방 알아요. 그래서 아까랑 똑같아. 여기도 마찬가지로 축을 정해줄 거예요. 요게 X1 축, 요게 Y1 축, 그 다음에 칠판으로 삐져나온 축이 G1 축, 그 다음에 여기도 마찬가지로 X2 축, Y2 축, 칠판이 삐져나온 축. 그래서 원자 하나당 3개의 축을 만들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전체 9개의 축을 이용을 해서 대칭 변환을 행렬로 표현하죠. 그래서 첫 번째 페이지는 뭐가 나왔죠? 이 분자를 이렇게 C2 대칭 변환을 했을 때 이 좌표축들이 어떻게 변하는가를 이용을 해서 얘 행렬을 구하잖아요. 행렬. 그러면 행렬이 몇 바이 몇이 나올까요? 좌표축이 9개가 되니까 이게 9바이 9 행렬이 나오게 될 거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알고 싶은 것은 다 알고 싶은 것이 아니고 대각선이 얼마인지만 알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러면 먼저 여기 있는 축들은 어떻게 될까? 여기 있는 축은 돌려주게 되면 여기 있던 놈이 이쪽으로 가버려. 원자가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여기서는 카운트가 전부 0이 나올 거라는 거죠. 여기는 6개가 이렇게 0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자, 근데 X1 축은 어떻게 될까? X1 축은 이렇게 돌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있던 X1이 180도 돌리게 되면은 마이너스 X1으로 가네. 그러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이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Y1은 어떻게 될까요? Y1은 이건 돌려줘봤자 자기 자신이 되죠. 그러니까 여기는 플러스 1이 될 거야. 그 다음에 G축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된 놈이 돌려주게 되면 마이너스 1이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캐릭터가 얼마가 되냐면 마이너스 1일 거다라는 거죠. 요것은 C2를 대칭 변했을 때고 그 다음은 C3 돌려주는 거거든요. 돌려주는 건 약간 까다로워.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할게요. 한번 미리 보고 오도록 하세요. 근데 여기 보면은 내가 미스프린트야. 여기 C3 대칭 변환을 행렬 표현해보자. 이건 잘못된 거고 그 다음 페이지 있죠. 그 다음 페이지. 이쪽 부분. 여기가 진짜 된 거야. 그러니까 한번 집에서 한번 보고 오도록 하세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